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자살 행동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행동이나 자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돌려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혹은 상담자나 평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닐까? 아이들이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해서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간접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핵심적인 문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럴 때 의외로 그렇게 상처가 되는 경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는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문제해결식 접근이 아니라 공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마음에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먼저 필요하죠. 특히 공감이 필요한 이유는요.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 전에 공감을 받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자살행동이나 자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면서 지내온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이겨온 것에 대한 격려도 필요해요. 지지를 해주고 너의 뒤에는 우리가 있어. 지금까지 너가 혼자 했지? 그것도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격려가 때로는 자살행동이나 자해행동에 대한 관심 욕구를 해소해 준다는 거죠. 자살행동이나 자해행동을 하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네? 그로 인해 문제 행동이 지속되게 만드는 강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거지, 이 아이가 사고 싶다고 하는 거 사주고 가고 싶다는 것 가지게 해주고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마음을 알아주고 그에 대한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대처 방법들을 탐색을 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었던 적이 있다면 그러한 대처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대처 방법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살에 대한 위험성 정도를 파악해야 될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계획, 과거에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인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요. 과거에 자살 시도한 경험이 없는데 자살 완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의 자살 행동으로 인해서 자살 완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자살 시도의 경험보다는 현재 자살 생각이나 자살 계획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청소년들의 자살 행동의 특징 중에는 충동적인 자살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생각이나 자살 계획이 확연하지 않아도 막연한 자살 사고만 있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자살 행동에 대한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안전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부모들이 하기보다는 상담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안전계획서입니다. 이런 거를 아이에게 직접 작성을 하게 하는 건데요. 나 누구누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자살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살 생각을 포함해서 자살 과정이 시작되면 아래에 있는 방법대로 내가 할 것이다. 자살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쓰게 하는 거죠. 상담 선생님과 꼭 통화를 한다라든가 부모님에게 자신이 지금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표현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대처 방법들, 그때 효과적이었던 대처 방법들을 여기에 써서 이 아이가 자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미리 예방을 하는 이런 계획을 작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살에 대한 개입을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대상자의 감정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학창 시절엔 다 그래. 너만 그러겠니? 다른 아이들도 그래.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판단적인 태도, 나무라는 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 한쪽의 편만 들어주는 것, 굉장히 소외감과 고립감이 더 심해지겠죠. 자살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간접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요. 어떠한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약속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죠. 자살 계획이 있고 자살 사고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혹은 심한 경우에는요,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한 상황이라면. 그럴 때 오히려 자살 계획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관계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살 계획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마음을 알아주기 위한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각적인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땐 대상자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혼자 집에 가서 있으면 안전하겠지. 야, 집에 가서 부모님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런 것들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줄 수 있는, 충동적인 자살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징후를 보일 때 무시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징후 제가 알려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게 무시당하면 내가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역시 별 볼 일 없었어. 내가 없어도 상관없겠네. 아니, 내가 없어야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너무 막연한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그냥 잘 될 거야.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 오히려 화가 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 있죠. 만성적인 문제나 자살에 대해서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발전되어 온 경우에는요, 해결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고민해오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걸 저렇게 쉽게 얘기하나? 너무 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 같아. 자기 문제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자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랬을 때,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자살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안도하지 마세요. 제가 우울과 자살에 대한 영상에서 어떻게 주로 자살을 하게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들의 경우는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자살 행동도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곧장 자살 행동으로 연결이 돼서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갑자기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아졌어요 라는 말이 계속 괜찮을지는 모를 일이죠. 그리고 말 잘 듣는 아이, 조용한 아이, 차분한 아이, 착한 아이, 이런 애들은 자살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러한 청소년들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짊어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는지에 대해서 평소 때 면밀한 탐색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농담이나 장난처럼 자살 이야기를 할 경우에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가 이러다가 죽으면 좋겠네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를 할 때 너무 가볍게 넘어가시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이나 장난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자살 생각을 살짝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